당신의 것이 아닌 기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로 결심한 여성 하나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의심의 순간을 자기 발견과 자유의 여정으로 바꾸었는지 살펴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더 진정한 미래를 향한 문을 열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서울의 어느 조용한 봄날 오후, 이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남자친구 김준우로부터 심상치 않은 전화를 받았다. 불확실한 시기였지만 준이가 마침내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하나야, 나랑 결혼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그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직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예술 행사에서 만났던 일을 기억했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쌓아온 것이라고 늘 주장하던 준이가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녀는 그에게 확신하는지 물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재확인하며 사랑과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그런 큰 발걸음을 반성 없이 내딛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약간의 의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의 부모님은 항상 결혼은 신성한 약속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단지 한순간의 열정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준의 제안을 가족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을 때 자신이 어떤 반응을 받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부엌에서 특별한 불고기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을 품은 하나가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딸.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하나는 부모님이 항상 자신의 미래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씨도 결혼은 사회생활의 한 기둥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사랑, 재정적 안정, 장기적인 행복에 대한 논쟁이 저녁 식사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하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들의 승인을 원했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정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혼한 친구들도 해줄 이야기와 조언이 있었고 하나는 반대 의견의 바다에 갇히게 됐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결혼을 둘러싼 기대에 대한 탐구는 항상 하나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과 인간관계에 대한 압박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준의 부탁을 염두에 두고 기대는 더욱 커졌다. 하나는 형식적인 결혼식이 아닌 서로를 보완하는 두 영혼의 진정한 결합이 되는 결혼식을 꿈꿨습니다. 그녀와 준 사이의 마법 같은 일은 필요한 관리 없이는 쉽게 어지러운 일상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 속에서 준과 함께 아이를 갖고 꿈을 키우고 삶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걱정하게 만든 것은 중매 결혼,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는 시댁과 자녀 사이의 의견 차이 등 그녀가 들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해너는 안정성을 원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압력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준과의 결혼식을 연기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하나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준이 미래에 대한 대화를 피하는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의심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종종 바쁘거나 피곤하다고 주장하면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더 많은 시간과 여행이 필요한 새로운 경력에 대해 논의한 후 해너는 두 사람이 실제로 같은 입장에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느꼈던 즐거움을 기억했지만 이제 그 관계에는 불확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길고 행복한 결혼이라는 생각은 보장이라기보다는 먼 가능성처럼 보였습니다. 해너는 특히 한 파트너가 장기 계획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이 가진 감정이 함께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할 만큼 강한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하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준의 반응도 걱정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록 이별의 가능성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실을 찾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결정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결혼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준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은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언급했고 하나는 무엇보다 자신이 아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여행 날짜, 가져갈 옷, 존경과 애정의 표시로 줄 수 있는 작은 선물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선택하면서 나는 준의 미래, 엄마가 준의 얼굴 표정을 읽고 그의 불안함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강한 여성이라고 상상하며 기대하는 바를 생각했다. 날이 갈수록 분주한 짐을 꾸리는 일에는 감정의 소용돌이도 동반되었습니다. 드디어 다른 도시를 방문했다는 기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뒤섞였다. 하나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의 조언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읽은 내용을 통해 준과 미래의 시어머니 사이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가족, 특히 항상 튼튼한 결혼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어머니의 걱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이 경험을 살아볼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모든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열린 마음으로 이번 여행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으며 준의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더 깊이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행 당일이 되자 하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치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처럼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의 마음은 가능한 시나리오들 사이를 헤매었습니다. 준의 어머니가 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의 아버지가 엄격해서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질문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속삭였습니다. 준은 부모님의 경쾌함과 수용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여전히 컸습니다. 점점 더 불편해지면서 그녀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미래에 관해 그들이 나눴던 모든 대화를 기억했고 이는 그녀의 불안을 증가시킬 뿐이었습니다. 잠시 고독한 시간을 보낸 후 그는 진정하고 자신이 곧 경험하게 될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불안감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매 순간을 강렬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부모님도 그것을 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행복한 가족과 커플을 보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사랑과 연결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생각이 그녀를 위로했고 그녀는 왜곡된 기대 너머의 현실을 발견하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새로운 도시에 발을 디뎠다. 힘든 여정 끝에 하나는 마침내 준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는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집은 따뜻하고 전통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그에게 약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준의 어머니인 김씨 부인과의 첫 만남은 온갖 감정이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영화적 가치가 있었다. 김 여사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하나는 다정한 겉모습 이면에 조심스럽고 비판적인 표정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것이 그가 불안을 촉발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음식, 문화, 심지어 집이 가져올 수 있는 행복까지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여사의 마른 첫인상이 최종적이라는 약속처럼 공중에 맴돌았다. 그 사이 준은 멀리서 지켜보며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는 대화가 준과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긴장을 풀고 진정성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자마자 준 어머니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추구하는 연결은 또한 그녀의 진실한 능력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이와 엄마가 옆에 있는 매 순간이 하나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는 처음의 기대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진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준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녀는 절친한 친구인 미경을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벚꽃 아래를 걸으며 하나는 걱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준이는 나만큼 헌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나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만들어내려는 이상인지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엔 늘 직설적이었던 미경은 하나야. 우리 모두에겐 비밀이 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드러날 때가 있다. 준이가 숨길 게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있어? 라고 답했다. 이 말이 하나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준이 가족에 관한 간단한 질문이나 장래 계획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회피하는 등 이상하게 행동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순간 자신감이 붙은 미경은 이제 직시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무슨 생각인지 물어봐라. 숨길 수 있었던 것은 대화를 해봐야 드러날 수 있다. 고 말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결심을 한 하나는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에게 자신의 감정과 미래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 이러한 용기는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을 종식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그 순간 하나는 이 질문들이 단지 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녀는 그때까지 자신의 안전한 피난처였던 누군가에게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드러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녀는 가슴이 뛰고 명료함에 대한 열망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서 공개되지 않으면 행복을 위한 그녀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이 감정적 수수께끼에 대해 준과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는 곧 그녀의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고 그녀를 그토록 괴롭혔던 비밀을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일주일간의 숙고 끝에 해너는 답이 필요하며 더 이상 그 의심의 그늘 속에서 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진지한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가라앉는 마음으로 준아, 우리 자신에 대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당신에게 묻는 것은 공평하다. 당신은 정말로 이 단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준은 머뭇거렸고 이는 하나의 초조함을 더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머뭇거리는 어조로 하나야. 난 당신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결혼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당신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둘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었던 하나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의무라는 진실이 그의 마음속에 크게 울려 퍼졌다. 행복과 그녀에 대한 타인의 기대 사이의 선택은 먹구름처럼 그들에게 드리워져 있었다. 미래가 뚜렷할 것 같았던 준은 사실 결혼뿐 아니라 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하나는 그들의 행복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멀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크고 전통적인 책임을 맡지 않고도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하나는 결정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헌신을 주저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과 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길을 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결합에서 자신을 잃기 전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준 역시 자신의 야망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어려워졌지만 하나뿐 아니라 준도 개인으로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다.
사회적 기대에 대한 압박이 하나의 마음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전통혼례라는 생각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가족의 압력과 이혼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 때문에 관계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여성들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얻으려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고 오랫동안 사랑해온 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는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른 어떤 기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과 안정이 필수적이지만 의무를 지면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하나는 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포부도 평가하기 시작했다. 작은 꿈부터 가장 큰 야망까지 모든 것을 저울질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동안 하나는 행복을 향한 여정에는 원치 않는 압력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과 꿈을 긍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대화의 결과가 그의 인생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면 기분이 더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무게나 의무 없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그녀의 존재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기로 결심한 하나는 예정된 모임을 취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부모님과 준의 방문을 준비했고 그들 모두는 미래의 약속에 대한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내면적 딜레마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었고 그녀는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정직해야 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한때 유망한 결합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함정으로 여겨졌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하나는 향수를 느끼며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물 하나하나, 사진 하나하나에는 오직 그녀만이 선택을 하던 시대의 기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고 단지 행복하고 싶었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녀는 자리에 앉아 준에게 데이트 취소 결정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썼다. 그의 말은 다정하면서도 단호했다. 준아,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우리가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계속할 수 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더 낫다고 믿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니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약속에 계속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부모님께 알리면 특히 준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정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찾고 있던 것이 행복이었다면 나는 외부의 압력에 굴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침묵이 뒤따랐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이 진정성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에게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안도감과 초조함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 나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의 무게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마침내 준이 대답하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그의 메시지는 혼란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가 데이트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하나는 불안감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꼈지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이때가 대결의 순간이었다. 그를 봤을 때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의 기억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지만 자신의 감정을 폭로할 필요성이 더 컸다. 하나는 준아, 이건 내가 직접 해야 돼 라고 말을 시작했다. 준의 표정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나야, 너는 내 세계와 너무나 가까웠는데 지금은. 그는 목소리가 갈라져 말했다.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 그녀를 슬프게 했지만 그녀는 이제 아이의 점을 찍을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확실성, 자신이 느낀 압박감, 그리고 충만하지 않으면 약속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준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두 사람이 느낀 고통이 타당함을 확인시켜주는 슬픈 표정이 있었다. 그 대화는 둘 다 불안감과 두려움을 드러내는 폭발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하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말의 무게를 이제야 이해한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관계의 끝은 불가피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존중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화창한 아침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 사랑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과의 대화 이후 하나는 필연적으로 관계 종료 소식이 공유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는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어조로 엄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과의 이별 사실이 알려지자 박씨 부인은 눈을 크게 뜨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런데 하나야, 넌 안전해? 결혼식은요? 더 이상 그 소년을 사랑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애정과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됐지만 하나는 현실을 직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관계에 대해 느꼈던 불안감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생각에 잠긴 채 이마에 손을 얹고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선택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 딸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너는 도움을 청하는 자신의 감정적 자유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 후에 그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미경과의 저녁 식사에서 자신이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털어놨다. 언제나 실용적이고 직접적이었던 미경은 하나에게 하나야, 해야 할 일을 했어. 진정한 사랑은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자신이 괜찮아져야 합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은 그녀가 자신의 결정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슬프기는 했지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선택을 지지했고 하나가 자기 지식과 자유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준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결정이 마음에 울려 퍼지면서 하나는 사랑과 헌신의 개념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단지 습관이나 의무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과 기쁨이 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 생각은 하나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녀는 사회적 압력과 가족의 기대에 갇혀 있다고 느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있지?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되어 안도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각자의 개성을 키워주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이라고 그녀는 결론지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는 일상이 로맨스를 대체하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혔다고 느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열정을 잊어버리고 단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호 지원, 애정, 서로의 행복에 대한 진정한 열망에 관한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그 이해는 그녀로 하여금 조건이나 의무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진정성에 기초한 사랑의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는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성찰은 그녀의 자기 발견의 길의 등대가 되었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나의 성장을 돕고 이 자율성의 중요성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떨까? 사랑에 대한 이 새로운 관점은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독립적이며 진정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로 한 결정으로 하나는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정서적 해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마치 엄청난 무게를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강인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새로운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자유는 단순하지 않았고 내면의 폭풍을 동반했다. 준을 그리워하는 순간도 있었고 함께 나누는 괴로운 순간의 기억도 있었지만 동시에 준의 불안함을 이겨내고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컸다. 하나는 취미를 추구하고 오래전에 포기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다시 연결하는 등 자신의 삶의 다른 측면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은 표현의 한 형태가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흐르게 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붓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이 치유의 과정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미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인연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재발견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그녀는 더 강해지고 자신과 더 연결되고 기대로 인한 괴로움을 덜 느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해방은 끊임없는 학습 과정이었고 해너는 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가져오는 모든 미묘한 차이를 기꺼이 느끼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준과의 대화는 두 사람 모두 존경하는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두 사람 모두에게 다가왔다는 느낌이 두 사람의 시선을 밝게 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는 자신에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결코 잃지 않고 자신의 본질에 공감하는 사랑을 기꺼이 추구하면서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준과의 관계를 중단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후 하나는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려면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의심으로 마음이 여전히 동요된 그녀는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화 과정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항상 그녀를 매료시켰지만 가족과 사회적 의무 때문에 항상 제쳐두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곧 그룹의 창의적인 에너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에게 그림은 저장된 감정을 풀어내고 감히 공유할 수 없었던 두려움, 욕망, 희망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캔버스에 붓터치 하나하나는 정체성과 자유에 대한 그의 탐구를 반영했습니다. 과정이 끝날 무렵 그녀는 회화 기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질, 내면의 힘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롭고 환영받는 환경에서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는 사람들과 소중한 우정을 나누며 자신에게 더욱 영감을 준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깊은 반성 단계는 하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그녀가 미래를 위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중한 학습을 가져왔습니다. 준과 헤어진 후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과 의심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진지한 관계를 맺은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그녀에게 필요한 명확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해너는 친구들과의 대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은 단지 사회의 욕구에 순응하는 편리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로 하여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답은 결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성취감을 느끼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하나의 주문이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과거로부터의 교훈은 이제 그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비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잘 안 된 일에 대해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와 문화를 발견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녀는 자신을 매료시키고 다채로운 풍경과 풍부한 전통을 꿈꾸게 만든 여행지인 남미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의 세부 사항을 정리하면서 하나는 각각의 새로운 경험이 자신을 재발견하고 도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짐을 꾸릴 때 그녀는 옷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험과 반성을 기록할 일기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여행 중에 그녀는 회복력, 사랑, 극복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영감을 주는 여성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녀에게 기본이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나 자신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자기 지식과 자기 관리에 초점을 맞춘 길을 따르기 시작한 방법입니다. 그녀가 방문한 모든 곳은 그녀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새벽이 올 때마다 그녀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느낌은 더욱 강해지고 생생해졌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하나는 마음 한구석이 꽉 찼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 사이클을 마감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평을 향한 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던 길은 이제 그가 그 길을 따라 배운 귀중한 교훈으로 밝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우정과 새로운 사랑에 자신을 여는데 더 자신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너는 과거의 기대에 휩싸이는 대신 로맨틱이든 플라토닉이든 모든 관계는 자유롭고 존중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결혼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경험, 성장, 자유, 자기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호프는 그녀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동등한 조건에서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 닥쳐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미래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생생한 색채와 독특한 의미로 가득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릴 수 있는 빈 캔버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사회적 기대와 외부 압력보다 우리의 행복과 진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자유, 개인의 성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길을 따라갈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제안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개인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해너의 이야기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것입니다.